안녕하십니까. 자, 머슴대길이 디딤 영상 한번 시청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머슴대길이를 쓴 고은이라는 시인은 1980년대에 이제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또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대를 겪었던 민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고은 시인이 뭘 쓰게 되냐면은 만인보라는 시집을 쓰게 되는데 연작 시집입니다. 한 편만 쓴 게 아니라 그 막 정말 많이 썼어. 그 만인보라는 시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냐면 좀 자세한 내용이 여기 369쪽에 간단하게 실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5,6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돼 있죠. 그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 만인보라는 그런 시집에서 시집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고은 시인은 민중이라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민중이라는 그 대상을 뭉뚱그려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엔 이제 풀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민중의 그런 뭐 생명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려냈다면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그 민중의 모습을 그 나름대로 그려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슴대길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부터 세터관전인의 머슴대길이는 여기서 세터라고 되는데 세터는 뭐냐면은 군산의 옛 지명이에요. 군산. 상머슴으로 상머슴이라는 거는 뭐냐? 일 잘하는 모습입니다. 머슴대길이 일 잘하는 모습이었대요. 누룩 도야지, 도야지는 뭐냐? 돼지죠, 돼지. 누룩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 넘겼죠. 그 무거운 돼지를 한 마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돼지 우리에다가 훅 넘겨버렸대. 그야말로 도야지 멱다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죠. 순식간에 그 무거운 돼지를 넘겨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힘이 어때? 굉장히 강하죠. 자, 대길이 어떤 속성 갖고 있냐? 자, 강함, 강인함.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 머슴이 강했다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만인보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시집을 통해서 민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강인함이 머슴대길이만의 강인함이 아니라 누구의 강함? 민중의 강함이고 민중의 강인함이겠지. 자,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서 이렇게 넘기는 거 민중의 강인한 모습이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밥때 늦어도 투덜댈 줄 통 모르고. 자, 무던한 성격이죠. 밥때가 늦어져도 투덜대지 않는 무던한 성격이 나타나고요.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훤히 가르마 났죠. 가르마 났다는 게 뭐가 가르마가 났다는 거야? 동네 길이 가르마가 났다는 거지. 길을 의인화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그 동네 길을 쓰는 그런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이 나타나죠. 자, 마찬가지 민중의 어떤 모습? 부지런한 모습. 자, 부지런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대길이를 통해서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었냐? 그냥 대길이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민중이 어떻게 보자면 대길이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강인한 민중 그리고 또 부지런한 민중의 모습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죠. 먹눈, 글 읽는 눈이죠. 글 읽는 눈. 자, 어둠에 빛났다.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더 빛났다.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각야거겨 배웠대요. 한글 배운 거지, 한글. 화자가 대길이 아저씨한테 한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우듯 읽었지요. 자, 어린아이 세상에 눈 떴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화자가 대길이라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좀 천대받았던 그런 민중한테 뭘 배웠냐? 한글을 배우고
세상에 눈을 떴대.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서 세상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민중의 어떤 모습? 현명함.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현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글 읽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 화자한테 얼마나 이게 의미 깊은 일이었겠어요. 심지어 이게 굉장히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글인데 실제로 머슴 그 자기가 만났던 사람을 그 모델로 해가지고 쓴 시예요. 어린 나이 나중에 어떻게 돼? 시인이 되죠, 시인. 세상을 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인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의미 깊은 만남이었겠어요. 자, 이어서 봅시다.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격억이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죠. 심지어 이게 언제야? 일제 36년, 일제 36년. 민중에 어떤 의식이 보여져? 이 한글을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고 그거를 후대까지 넘겨주는 어떤 모습? 역사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역사적인 모습. 자, 이어서 봅시다. 나밖에 없었죠.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죠. 굉장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름대로 뭔가 좀 있는 그러니까 좀 그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살구 꽃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혹저쌈 처녀 따위는 눈여기도 안 하고 처녀 따위한테는 눈여기도 안 한대. 이성에 관심이 없지? 자, 그럼 이성 대신에 뭐에게 관심이 있냐? 지게작다기 뉘어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죠. 바다. 바다라는 건 어떤 공간일까? 넓은 공간. 그리고 또 지금 자기가 발붙이고 있는 땅에서 떨어진 공간. 넓고 푸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 이상이지, 이상. 굉장히 먼 이상을 갖고 있는 원대한 넓은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도 따라 바라보았죠. 대길이 아저씨 따라서 나도 바다를 봤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본따서 나도 원대한 이상을 품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죠.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 바람 잘도 드나들었죠. 추운 겨울에도 어떤 옷, 겨드랑이가 드러난 옷, 어떤 모습이야? 소박한 모습이지. 여기 또 나오네. 민중의 어떤 모습? 같이 정리합시다. 여기 바다 하면서 어떤 얘기? 원대한 이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모습? 여기 겨드랑이, 달랑한 옷, 소박한 모습. 민중의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가 말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그런 소박한 모습을 입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호강하면 안 되는데 왜? 자기밖에 모르게 되기 때문에. 즉 삶은 어떻게 사는 거다? 여기 나오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어떤 모습? 더불어 사는 모습이죠. 민중의 또 다른 모습. 일곱 번째. 더불어 사는 삶.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죠. 자, 불빛하면 어떤 이미지야?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또 어두운 곳에서 갈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것이 불빛의 속성이 있죠.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밤에도 반짝반짝 켜져 있는, 그래서 갈 곳을 안내해주는 그런 불빛이었지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원대한 이상을 꿈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밖에 모른다, 남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이란다, 함께 사는 세상이란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 가계거기 알려주는 그런 현명함, 그리고 또 역사적인 모습, 이런 것까지 나한테 알려주게 되지. 이 한글을 배움으로써 내가 세상과 이제 화자가 이제 세상과 접하고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머슴 대길이에는 민중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근데 뭘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활동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시도 한번 도움 삼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포트폴리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